구하려고 하면은 자, 최소값을 구해. 그냥 그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만 일단 생각해봐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부터 그냥 A는 2인 것 같아요. 모르죠. 어제 네, 모른다고 답을 했죠. 네. 근데 모른다. 처음, 이게 네, 정답이에요. 왜요? 안 알려줬습니다.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요. 우린 A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응, 그쵸?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야, 만약에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러면 그것만 상상할 수 있나? 충분히 두 번째도 생각할 수 있죠. A가 2보다 큰 경우. 이걸 상상한 거예요. 네. 모르니까. 알면 상상 안 해도 돼요. 알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뭐.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A가 2보다 작은 경우, A가 2보다와 같은 경우, 그리고 A가 2보다 큰 경우. 네, 맞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네. 이거를 A를 그거는, 넣어서. 그게 변하진 않아요. 이 함수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지우개를 지워서 자른 것뿐이지. 네. 응.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부터가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해는, 막판에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모르니까 나눈다. 이 말 이해되죠? 네. 응. 일단,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A는 2보다 작은 경우랑, 그럼 저것도 살짝 바뀌어야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 그런 경우랑, 그 다음에 A가 딱 2인 경우, 그러면 딱 반쪽만 보는 거죠. 자, 이때 최소값 몇이에요? 몇이에요? 어디서 생겨요? 최소값이. A가 2인 경우에 최소값이 생겨요. X가 2인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최소값. 그럼 결국은 최소값이 똑같네? 안 변했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둘을 합친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가 2보다 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헷갈릴 그리고 수 있죠. 여기, 여기 유제에는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등호. 음.
자,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A가 며칠 때, X가 며칠 때 생겨요? x가 2일 때요. 근데 아니야? 최소, x가 2보다 커야 하니까 그냥 그 x 제곱 그냥 a 그대로 네, a로 X가 넣으면 A일 때 최소인 거죠. 네. 음. 자,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면, 자, 최소값은, 일단, 요거 아직 그걸 변형을 안 했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1이죠. 최소값은 네. 1이고, 이때도 최소값은 1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최소값은 y는 최소값은 a제곱 플러스 빼기 4a 플러스 5. 그래서 자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때는 1이고 그 네. 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는 같을 때가 아니라 클 때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5가 최소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음. 이렇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푸는 건 왜 그런 거다? 몰라서. 아, 우리가 이 함수, 자,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이거죠. A가 2보다 크냐, 작으냐. 하필 2로 한 거는 얘 대칭축이 2라서. 대칭축이 X는 2. 그러면 요 2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A가, 아. 그럼 예를 들어 네,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잠깐만요. a보다 그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그것도 네. 가능한가요? 문제. 네,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잘라낸 방향의 반대 방향이 다 그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네. 점선으로 그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응.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a보다 예를 들어 x가 a보다 작을 때는 네. 그때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a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반대로 a가 어 2보다 큰 음. 경우에는 네. 그게 되는 거죠. a가 그러니까 2보다 같거나 큰 경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응. 맞아요. 잘 이해했어. 자, 그 네. 다음에 한번 11-4번에 2번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구간 먼저 정해놓고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요?
대칭축은 몇이에요? 잠깐만요. 네. x는 몇이라고 쓰는데요? A요. 그렇지. x는 a.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그 a가 정확히 말해서 대칭축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나? 바깥에 있나? 이거 아나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모르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모르지만 이게 이게 이 구간 밖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네. 들면, 음, 그러면은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그 사이에도 넣어보고. 그렇죠. 네. 음, 맞아. 첫 번째로, 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 그 음, 거꾸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고마워요. 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아까가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경우인 거죠? A가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사이에 있는 경우. 사이에 마이너스 있는 1과 경우, 1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네, 잘 얘기했고, 또, 그 1보다 큰 경우. 그렇죠. 얘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좀 위치를 옮겨야겠다. 두 번째로, 이런 걸 다 왜 하는 거라고요? 모르니까. 네. 응. A가, 근데 네, 저는 이게 그 잘 이렇게 떠올라지지가 않았는데, 네, 그 특히 11-4번이 2번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게 네, 쉽지 그 않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네, 다 그려봐야 하는 건가요? 시험장에서도? 네, 그렇죠. 이런 거는 금방, 그러니까 이걸 그려서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아, 응, 이게 도저히 안 떠올라져가지고 네. 저만 이상한 건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바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
잘 안 떠올라온다. 그러면, 아, 이 부분이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부분은 다 이런 부분인 거죠. 이 점선은 다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음. 이렇게 점선들은 다 무시하고, 이때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최대값 어디서 가지나요? x가 몇일 때 가지나요? 잠깐만요. 음. 일단 A의 범위 무시하고요. 아니, A 범위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나눠놨잖아요. 다 나눠놨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어, 네. 이거 되게, 까맣게 칠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최대값이 네, 최대값 가지는 때가 언제인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렇죠. 그때가 최대값이죠. 네. 그러면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져요? 어, X가 A일 때. 그렇죠. 근데 왜 그 같은 그래프인데, 같은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 순간. 왜 이게, 잘라버렸으니까. 어, 저 왜 이렇게 범위가 달라지는지, 까만색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만 혹시 저는 잘 몰라서 그 여쭤봐도 될까요? 대칭축. 대칭축이 x는 a인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칭축이 지금 요 사이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아나요, 우리? 주어진 몰라요. 구간? 모르죠. 네, 네, 모르니까 나눈 거예요. 어, 네. 나, 대칭축이 네, 이 구간의 왼쪽에 있는 경우. 두 번째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오른쪽 바깥에 있는 경우. 네, 근데, 제 말은, 네,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 까만색 부분, 네, 이게 왜 A 값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지, 그 까만색 부분 있잖아요, 범위가. 네.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그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제가 X는 A를 쥐고 흔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럴 때는 저 오른쪽 부분, 저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보이는 거고, 네, 이때는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어. 지금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막 움직이고 있죠. 네.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음. A가 대칭축이니까, 네. 아, 음. 좀 괜찮나요? 네. 응. 자, 그러면, 자, 이때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이때는 최대값 어디서 가지죠? A가 1보다 큰 경우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A가 1일 때, 아니, 네, X가 1일 때. 그렇죠.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죠. 네, 네,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러, 이제 오늘 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구간 나누는 생각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 네, 중요합니다. 그, 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있을 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했을 때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A가 이보다 크니 네, 작으니 누가 물어봤을 때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고 해보자. 작다고 해보자. 같다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은 여기 그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네. 정석 모범 답안도 한번 봤는데 그 3번이 그건가요? 그림 3번이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근데 요거요? 근데 여기는 좀 이거 근데 다른 건 상관없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은? 마이너스 작을 1보다. 때. 아, 그거. 아, 네, 근데 그건 상관없. 좋은 질문인데, 어디 보자. 아, 네. 그 부등호를 어디다 넣는지, 그거는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왜 상관없는지, 그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그,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어,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네, 그, A가 딱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만약에. 그럴 때 최대값이 그,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져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개로 나눴잖아요, 지금. 네. 한번 다섯 개로 나눠보세요. 마이너스 1과 같을 때, 그리고 1과 같을 때 이렇게도요. 네. 아, 그러면 왜 그게 상관없는지 그게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음, 좋은 네,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제 11-6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이거 아예 사실상 근데 여기서는 고맙게도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줬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걸 준 거예요. 네, 이건 쉬웠었어요. 그렇죠. 이거 11 쉽죠. 단. 쉽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잘 복습해보면 되는 거겠죠. 네, 어. 잘 됐고, 네, 이 부분은 그, 이제 마플에도 좀 있을 거거든요. 마플이나 센에도. 네. 네, 그것까지 한번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지난번에 내주신 그 그래프하고 같이, 네, 풀게요.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그 영어 단어는 또 한번 눈으로 발라봅시다.